질문을 하고 이론을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학교전의 시산표의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작업을 잘했는데 날린 학생도 있고 미처 못한 학생도 있을 텐데 그게 기초가 되어야만이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백업이 복구가 안 되는 학생들은 뭐가 문제일까? 자, 현재 여러분이 그렇게 백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메일로 자료를 옮겨놓으라고 그랬죠? 네. 그랬을 때 확장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선생님께 개별로 수정을 해줄 테니까 일단 교과서 112페이지 봅시다. 교과서 보자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기초자료를 입력한 걸 가지고 결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 자, 일정한 시점이면 보통 기업들은 언제를 결산할까요? 12월 31일이나 1년을 회계기간을 2회로 나눈 기업인 경우에는 6월 30과 12월 31일을 결산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산일을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 일정한 시점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 알아보기 위한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산 시 여러분이 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봅시다. 자, 누구냐?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정지예요. 그럼 지혜가 한번 크게 읽어보자. 학습 목표요? 네. 기말 결산 정리 사항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입력할 수 있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임시 계정에 대한 결산 정리를 계산하여 입력할 수 있다. 자, 기말 결산 정리사항을 파악하여 공개하고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말 결산 정리사항이 어떤 건지 다음으로 가보자. 자, 기말 결산 정리사항 화면을 보세요. 자, 여러분이 결산 시에 작업을 해야 될 내용을 진짜 8가지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눈을 봅시다. 첫 번째, 상품 계정에 정리합니다. 자, 그럼 상품 계정에 정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계정 과목이 있을까? 정리. 정리라는 계정 과목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재고자산 업무손실이나 재고자산 평가손실, 평가이익 그런 계정 과목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못하났습니다. 내손 예상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계정 과목 뭐가 있을까?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한다. 자, 세 번째는 자,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평가손익과 평가이익. 그러면 평가는 어떤 것을 할 때 평가라는 단어를 쓸까요? 네,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하는 건데, 자, 그럼 현재 공정가액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현지. 공정가액은 우리가 시가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장부가액하고 시가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건데, 단기매매 증권이나 상품 같은 자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가액과 시가를 비교해서 시가대로 장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평가손실이거나 평가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의 상각 하면 뭐가 생각날까? 네,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면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인 경우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떠올라야 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직접법, 간접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계산하는 방법. 자,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를 배웠을까요, 우리가? 네 가지. 네 가지 뭐? 정률법,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아주 훌륭하네요. 퇴직금의 충당금 설정입니다. 자, 퇴직금의 충당금은 뭐 할 때 우리가 설정을 할까요? 자, 현재 여러분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 퇴직할 것을 대비를 해서 그 퇴직급의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때 우리 분계의 그 틀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의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정과목을 외운 적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는 비용 항목 중에 어디에 속할까?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자본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곤란하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종업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속해서 퇴직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한다. 그 다음에 6번째 수익과 비용의 이연 및 예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회계원리 시간에 현금 비용도 있고 선수 수익도 있었고 미지급 비용도 있었고 미수 수익도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돈을 받았는데 내년까지 속한다 그러면 다음 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연이라고 하는 거고 올해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는 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게 기말결산 정리상에서 해야 되고요. 다음 송호품 계정입니다. 자, 송호품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뭘로 또 처리했었을까요? 비용 처리했었죠. 그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쓴 거는 비용 처리해줄 거고 비용을 처리했으면 쓰다 남은 거는 자산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자, 민희가 임시계정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임시계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요? 지훈아, 임시계정에 뭐가 있었을까? 현금가구죠? 가지급금, 가수금, 이결산, 인출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 시에 재대체 분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임시계정의 정리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맨 첫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를 할 건데 자, 매출채권이 문제에 대해서 경실이가 말한다. 매출채권이 뭘까요? 네, 판매하고 받는 거래요. 맞습니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권리죠. 아직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받을 건데 그거로서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은 외상을 했는데 그걸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년도에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 대손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대손 삼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슨 법으로 처리한다? 차액 보충법으로 처리를 한다. 자, 그럼 대손 삼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기 틀을 보세요. 감가상 이거 잘못됐죠? 자, 대손 삼각비입니다. 합계산의 시산표 외상매출금 차면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하고 그 계정 과목의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빼면 대손 삼각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이거 하나 분기를 해보자. 다음. 자, 현재 12월 14일 날 재능 가구의 판매용 가구 1000만원 외상을 판매하다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이죠. 그럼 저 전표를 한번 읽어보자. 10월 14일 일반적 변경으로 들어갈 건데 안 되는 사람 선생님 개인적으로 봐준다 그랬다. 자, 전표를 인정을 해봅시다.
자, 입력했니? 이게 등밖에 안 보여. 진짜 다 발려. 피부에 손상 엄청 많아. 얘들아, 들어갔니? 자, 안 된 사람 손 들으세요. 이게 안 이게 아니야. 이걸 아직 점 찍고 앞에 자, 현재 되는 사람 일단 화면 보자. 안 되는 사람 뒤에 들어 다시 할 테니까.
다시 12월 31일자 들어가 보자. 12월 31일자 학교들 시산표. 다시 한번 멋있어. 괜찮지. 자, 학교들 시산표 봤을 때 외상 매출금 잔액이 1,240만 원이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보자. 현재 여러분이 12월 14일 정보를 넣었을 때 12월 31일자 학교 잔액 시산표입니다. 1,240만 원 뜨나요? 자, 1,240만 원 뜨면 우리가 대손상한비 계산해보자. 1,240만 원에 대손율은 얼마를 줬을까? 문제상에서 3% 줬죠. 그러면 1,200, 자, 고전 프로그램에서 계산기를 올려보세요. 고전 프로그램에서 계산기 올려보자. 자, 1,240만 원에 40만 원에 3%니까 곱하기 0.03. 자, 안 되는 사람 옆에서 같이 합시다. 거기다가 선생님 공식이 합계자는 시산표에서 외상면체금의 대손충당금 얼마? 12만 3천 원이 돼 있죠? 자, 12만 3천 원을 뺍니다. 12만 3천 원 빼니까 계산서상에 얼마 나왔어요? 24만 9천 원 나왔죠? 이게 바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이거를 분개를 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입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 빼는 거야? 자, 현재 분개를 해보면, 자, 여기 보세요. 분개를 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 나왔죠? 자, 이걸 전표 입력을 해보자. 전표는 12월 31일자로 전표 입력할 겁니다. 기말 결산 정리사항은 분개하는 날, 전표 입력하는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자, 전표 입력해보자. 안 되는 사람 꼭 봐준다. 근데 여기 책이 오타한 거예요. 아, 오타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보지 마시고 하세요. 지금 책은요, 두 개의 항목을 매출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을 합쳐서 공개한 겁니다. 선생님은 두 개를 따로 알려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한 거니까. 너 이걸 메일에서 가져온 거니?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거야? 이건 원래 있던데. 이걸 원래 이게 있던 거야? 아니 저 다시 메일에서 가져와. 이름 그대로 해 그냥. 그럼 차액이 남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져왔어? 차액이 좀 남았어. 옆에 24만 4천 원. 그러면 대상충당 노동사 있어. 그래서 상각비가 30만 원. 그래, 됐다. 근데
아니 대부분 통장번호 2499 130 자, 얘들아 넣었니? 네. 자, 넣었으면 다시 한번 바드롬에 대해서 해보자. 자, 학교 다니는 시설비 다시 가보세요. 학교 다니는 시설비 다시 가본다. 학교 다니는 시설비 봤더니 바드롬이 얼마일까요? 자, 650만 원. 그럼 계산기를 띄워보세요. 계산기, 보조 계산기 띄우면 650만 원. 650만 원. 자, 동그라미 하나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곱하기 0.03. 곱하기 0.0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받으러 오면 밑에 대손충당비 얼마? 65,000원. 자, 빼기 그니까 마이너스 65,000원 빼세요. 학교는 시산표 받으러 밑에 대손충당거. 자, 195,000원 대인 사람은 선생님이 아까 전표를 대손상각비 249,000원만 입력하라고 했는데 교과서 보고 입력한 사람들은 틀렸다는 거지. 누가 교과서 보고 하라고 했나요? 대손상각 누구냐? 분계를 이미 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분계를 다 한 사람. 그게 아니라 전에 게 안 불려도 선생님이 대손상각비 249,000원, 대손충당 249,000원만 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했더니 다시 한번 누르셔야죠. 자, 모두 계산기 띄워서 다시 한번 보자. 자, 계산기 했더니 13만원 나올 겁니다. 다시 19만, 아까 650만원 곱하기 0.03 마이너스 65,000원 하면 13만원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분계를 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13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3만원이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거. 대손충당금은 얘들아 선생님 봐봐.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코드가 다 다른 거다. 외상매출금이 몇 번? 108번이니까 거기에 109번을 쓰는 거고, 여기에서 받으러 오면 110번이니까 여기서 대손충당금은 111번 쓸 거야. 자, 대손상각비 13만원, 대손충당금 13만원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교과서랑 다르게 하는 이유는 서로 구별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다. 자, 여기에서 대손충당 249,000원은 외상매출금 거, 13만원은 누구 거? 받으러 온 거죠. 이게 대손상각비가 코드가 같아요. 같아서 합쳐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따로따로 구별해서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뭘 할까?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네, 단기매매 증권 화면을 좀 보자. 자, 아까 말했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액하고 뭘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가를 다른 말로 공정가액을 비교를 해서 시가가 올랐으면 평가이익이 생기고 시가가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평가 이익인 경우에 분계가 됐으니까 반대가, 만약 평가 손실이면 어떤 분계를 할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이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증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을 써야 되고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손실을 써야 되는데 현재 더전 프로그램에서는 계정 과목이 안 바뀌어져 있어서 이 계정 과목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쓴다. 단기 매수권 평가 이익이란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해보자. 자, 12월 2일날 문제 보자. 자, 삼양 주식회사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 지급하다 그러면 공개를 해보면 차변에 사왔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대변에 당좌예금. 자, 그럼 저 전표 입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대체 전표 입력할 수 있죠? 자, 입력해보자. 선생님 다 입력한 다음에 학교단위 시산표를 여러분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전표 입력했어요? 네. 자, 그럼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대변에 당좌예금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자, 10일 30일에 결산하려고 보니까 자, 시세가 어떻게 됐을까? 몰랐어요. 자, 한 주당 얼마씩 올랐을까? 2,000원씩 만원에 사왔던 것이 12,000원 올랐죠? 자, 그랬더니 결국은 자, 보세요. 12,000원을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100주를 사왔으니까 단기매매 증권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장부에는 얼마가 돼 있어? 100만 원. 그럼 20만 원만큼 늘려줘, 줄여줘? 늘려주는 거죠. 늘려줘야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것도 무슨 전표를 입력할까? 대체전표. 자, 대체전표 입력해보자. 자, 3번이 차변이니까 차변 단기매매 증권 20만원, 대변 3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평가라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장부가액하고 시가를 비교해서 올랐으면 평가이익, 내렸으면 평가 손실을 해주는 것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결산 정리 사항이다. 네. 자, 그 다음 거 합시다. 자, 그 다음 거 뭐 할까요? 비유동자산을 감가상각.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 자, 질문 있습니다. 홍지민, 감가란 뭔가? 감가란? 자, 지민이 모른대. 그러면 한솔이가 감가란. 회계에서 감가는 자, 더하고 빼는 게 아닙니다. 자, 비유동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용함에 따라서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값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을 감가라고 한다. 그것을 회계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자,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떨어진 만큼 비용 하니까 그 계정 과목으로서 감가상각비를 쓰는 거다. 그게 비유동 자산의 감가상각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방법,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그랬죠? 네. 자, 그럼 만회할게. 지민아. 직접법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 어떻게 빨리 해보세요. 분기 틀을 말해보세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화면에 자, 건우가 말해본대. 차변에 직접법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꼭 그게 건물이면 대변의 건물, 비품면 비품 처리하는 게 직접법. 자, 간접법인 경우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체계하는 게 바로 간접법이고요. 감가상각비 구하는 방법은 아까도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교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똑바로 앉으세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인가요? 17페이지. 자, 117쪽에 11, 31일 걸 해보자. 자, 건물 감가상각비가 50만원이고 차량 운반금 감가상각비는 300만원. 금액 감가상각 80만원 돼 있죠. 자, 현재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학교단위 시사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 지금은 교과서에 감가상각비가 계산된 게 바로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토지는 감가상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는 없어요. 자, 건물 이렇게 얼마 나와 있어요? 2,090만 원 나와 있지. 이것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감가상각비를 미리 다 구해서 자료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분기를 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배변의 감가상각 누계를 해주면 되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자산이 주어지면 이 자산을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정액법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나 정액법? 내용연수분의 최대한 자, 정액법으로 구하는 방법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내용연수분의 자, 내용연수분의 최대한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뭐? 잔존가액.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이미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니까 117페이지에 있는 교과서를 봅시다. 자, 일단 하나하나 입력해보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자, 전표 입력해보자. 12월 31일 전표 들어가세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자. 12월 31일 차변의 감가상각비인데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주어진 거 50만원, 300만원, 80만원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자, 430만원 넣으세요. 430만원. 자, 430만원.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할 때 하겠습니다.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먼저 건물을 치죠. 202번. 그럼 203번을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는 208번. 208번이면 209번. 209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쳐야 되고요. 비품은 212번. 212번이면 213번.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다음 번호를 쓰는 계정 과목인 경우에는 무슨 계정이라고 할까요? 그 원래 계정 과목에서 빼는 계정 과목을 차감적 평가 계정. 그러니까 바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배송충당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다드럼에 대한 배송충당금도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감적 평가 계정.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설명할게요. 무형자산은 회계법은 뭐밖에 없다. 직접법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으로 감가가 일어났을 때 비용 계정 과목은 뭐다? 네, 무형자산 상각비다. 자, 그거는 이론만 있고요. 실습 예제는 없으니까 그 정도 알고 지나갑시다. 자, 그럼 118페이지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할게요. 수익의 2연, 비용의 2연. 자, 그러면 연아야, 2연이란 말이 뭔고? 이렇게 니네 3반 제일 똑똑할 줄 알았더니 제일 진짜 이상하다 오늘. 2연이라는 게 뭔고? 현재 2연이란? 이연이란? 수연아, 이연이란? 이번 연도 감가상각 지나서 다음 연도까지 가져가는 맞아. 정답입니다. 이번 연도에